TBC 토론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태풍이 이제 무사히 잘 빠져나가고 이제 맑은 하늘이 이렇게 떠오르고 정말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전라북도 이번에 태풍에 대해서는 큰 피해가 없어서 무엇보다도 다행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지금 오늘 9월 18일인데 왜 이런 모임을 하느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도 아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 그 중앙부처나 또 지방정부나 이때가 내년도 시책을 결정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10월 달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의회로 넘겨서 예산을 심의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달에 전라북도가 내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다 정리해서 저희가 그놈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10월 달에 의회를 제출하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이 내년도에 전라북도 도정이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 거냐, 무엇을 해야 할 거냐 이것을 결정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도 혼자 내년에 뭐 할까 결정하는 것보다는 도정이라는 것이 도민에게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만드는 게 좋겠다. 수요자인 도민들이 뭘 원하는가 이걸 들어보고 또 이 앞에 계신 전문가들이 그러한 도민들의 그 수요사항을 이렇게 잘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전문적 의견을 첨가해서 시책을 함께 만들어가는 자리가 오늘 바로 이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대소통국 오늘 저희가 시책을 하는데 대소통국은 자원봉사, 다문화 또 하나는 어떻게 소통을 할 것인가 이 세 가지가 크게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문화 가정은 이제 우리가 단일민족을 포기된 지가 이미 오래됐습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의 상당 부분이 다문화 가정이고 특히 농촌지에 가보면 다문화 가정이 압도적으로 많고 원래 우리 아이들은 소수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다문화 그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고 우리 사회 각계 각층에 또는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다문화 가정을 저희가 잘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다문화 가정은 우리에게 커다란 보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잘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것이 우리 사회에 또 문제점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라 어떻게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책을 만들 것인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자원봉사입니다.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 공동체 정신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사회가 진정한 의미에서 선진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가장 우리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대표적인 그런 정책이 바로 자원봉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소통 문제는 도민과 어떻게 하면 소통을 잘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저희들의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공무원은 소통하는데 굉장히 서투른데 지금 우리 사회는 도민과 이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소통 없이는 효율적인 그 다음에 국민이 바라는 일을 할 수가 없는 시기가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하는 소통에 대한 여러 가지 방식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바꿔나갈 것이냐가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오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앞에 계신 전문가뿐만 아니라 플로우에 나와 계신 모든 분들도 활발한 토론을 개최해 주셔서 오늘 유익한 그런 정책을 만들어내는 자리가 되어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활발한 토론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른 아침 시간에 전라북도 도청에 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 너무 지루하게 하면 안 되니까 한 30-40분 동안 간략하게 여러분께서 좀 말씀의 요지를 짧고 간략하게 해주시면 훨씬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 분야, 이제 자원봉사 분야는 이제 전라북도가 자원봉사를 어떻게 더 활성화할 것인가가 가장 핵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지금 변호석 단장님, 윤미연 차장님, 서병철
센터장님께서 와주셨는데 세 분 차례로 한번 어떻게 하면 활성화, 자원봉사 전라북도 무엇이 문제인가, 이렇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다, 이런 시책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그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이나 핸드폰 한번 꺼내 보시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다 끄시라고 했는데 켜진 마시고, 여기에 저희들이 지금 우리 제누미를 어플을 깔고 계신 분 한번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자원봉사, 전라북도 자원봉사 재능 나눔 어플을 내가 깔았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스마트한 자원봉사 방안으로 먼저 이렇게 저희 주변 환경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저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거의 이렇게 스마트폰을 아마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가입자 수가 지난 8월 말로 약 3천만 명이 돌파됐고, 하루에도 3만 명 내지 5만 명이 3G 폰에서 이게 LTE 폰으로 이렇게 교체를 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아주 스마트한 저희 이 LTE 폰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서로 우리 자원봉사 현장에서 신속하게 이 정보를 저희가 촬영해서 나누고, 또 2차 이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우리들 모두가 여기에 대해서 좀 너무 과거의 방식으로만 사진을 찍어서 돌아와서 올린다든지, 이런 굉장히 한 템포가 하루 정도가 몇 시간이 늦는 이런 우리가 활동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저희 단체도 물론이거니와, 저도 우연한 기회에 이 스마트폰으로 교체를 하면서 이번 군산 그 재난 현장에 가서 그 상황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으로 제가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이 사진을 찍어서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갔던 자원봉사자들 뿐만 아니라 군산에 계시는 봉사자들도 실질적으로 그 월명동이나 낙원동에서 일어났던 일을 군산 시민들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몇 사람이 응답이 오고 참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SNS를 통한 이 자원봉사자들이 현장에서 정말 현장감이 있는 장면들을 찍어서 자원봉사자들의 동참을 촉구하고, 또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고의 미연 방지라든지, 또 민원 처리 기간이 단축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한다면은 많은 참여자들이 더 늘어나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윤미연 차장님. 저희가 전북은행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왜 자원봉사의 새로운 테마 개발이 필요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은행은 분점과 각 지점에 106개의 지역사랑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각 봉사팀별로 매 분기 1회 이상 복지시설이나 환경미화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 후에는 봉사활동 확인서를 주간 부서에 제출해서 전 직원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초창기 전 직원 봉사활동의 유형을 보면은 물품 전달이나 주변 청소 등 단순 노력봉사 위주의 단순 봉사활동이 위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여율이나 만족도 면에서 많이 떨어지는 부분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제 고민이 좀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봉사활동에 보람을 느끼고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까를 연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직원들의 봉사활동에 대한 인정과 보상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인증제도 시스템을 이용해서 봉사활동 실적을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누적 관리해주고, 마일리지 제도를 신설해서
보상 체계를 마련해 주니까 정말 참여율도 올라가고 만족도도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 열심히 한 지점은 베스트 지점이라고 해서 케이크를 보내줬거든요. 일단 이렇게 작은 거지만 그 베스트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원봉사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 재능 나눔 프로그램을 운영해 봤습니다. 자원봉사에도 유행과 트렌드가 있다는 거 아시죠? 네, 첫 자원봉사가 으쌰으쌰 힘이 채고 이렇게 노력봉사 위주였다면은 요즘은 그 자신의 가진 특기와 재능을 기부하는 재능 기부가 유행인데요.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센터와 일재능 일나눔 협약을 맺고 전문 특화 교육인 네일아트와 그 풍선아트를 교육을 지원을 받아서 저희 직원들이 그 교육을 하고 나서 4주간 교육을 마치고 나서 덕진 종합노인복지관에 봉사활동을 나갔는데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인기 만점이었습니다. 이렇듯이 개인의 역량을 강화해가지고 이웃사회의 나눔을 실천하는 재능 나눔 봉사활동을 경험하다 보니까 보람과 만족도가 매우 커졌습니다. 이 많은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서 특화 교육을 활성화한다면은 이 봉사활동을 통한 나눔 문화가 확산되리라 기대해 봅니다. 그다음에 서병철 센터장님. 활성화 방안은 그 세 가지 방안으로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스템 구축 방안, 그다음에 내용적인 면, 그다음에 홍보 강화 측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스템 측면으로는 지금 현재 그 2011년도 저희들이 7월에 아이폰용 그 앱이 지금 전국 최초로 개발이 됐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스마트한 미디어 환경에 익숙한 우리 개인들이 이제 모바일 상에서 그 자원봉사 일감이 그 조회가 가능하고 연계 배치가 가능한 그런 그 환경을 조성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적인 측면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재능 나눔 시범 사업을 좀 작년에 5개 정도 했는데 올해는 그 좀 더 확대, 아까 이제 보신 바와 같이 확대해서 시군별로 그게 이제 브랜드화 사업으로 갈 수 있게 하고 그게 모델링이 돼서 그 내용이 좀 강화된 프로그램들이 다른 단체들이나 그 동아리들이 좀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각 지역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동시에 이제 이렇게 내용이 좀 상승이 되게 되면 수혜자에게는 좀 더 많은 감동이 갈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봉사자들은 또한 더불어서 만족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연속성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상 그 간단하게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두 번째, 저희 전라북도가 다문화 가족이 많은 지역입니다. 다문화 가족이 많은 지역인데, 이 다문화를 어떻게 하면 우리의 부담이 아니라 보석으로 바꿀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박신규 우리 전발연 연구원님, 김광혁 교수님, 그다음에 김문광 센터장님께서 차례로 한번 토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수요자에 맞는 그 사례를 딱 찾아서, 그러니까 이주 여성이 딱 들어오면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를 통해서 자기의 이제 욕구를 말하고 경제적인 욕구를 통해서 그다음에 어느 이제 가는 방향을 마련해 주는 것이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가 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맞는 일자리를 이제 연계 체계 속에서 마련하는 것이 지금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의 취업 지원 시스템 마련 방안의 첫째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그렇다고 했을 때 이들의 이제 취업 역량을 키우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까도 이제 그 화면에 나왔다시피 그들의 이제 한국어 교육을 강화시키는 것이 두 번째의 가장 중요한 기본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전라북도에서 마을 학당이라고 하는 것들을 마련을 통해서 실제로 그 속에서 한국어 교육을 지금은 이제 여성가족부와 그다음에 법무부를 통해서 한국어 교육을 중앙 단위로 인해서 이제 하고 있지만, 전라북도 자체에서 이제 저희가 찾아내지 못하는, 거기까지 수급하지 못한 현재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를 통해서 교육을 받는 그 결혼 이민자들의 프로테이지를 한 30%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이제 70%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결혼 이민자의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제 마을 학당을 통해서 한국 교육을 강화시키고, 또 그 속에서 아까 마을 학당 속에서 말씀드렸던 그 취업을 연계하는 방안들, 이런 것들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광혁 교수님. 네,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사각지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문화 정책을 굉장히 열심히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전라북도임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가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 사각지대, 그러니까 서비스에 손길이 미치지 않는 40%에서 60%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명확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에 기초해서 이 대상자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구나, 모든 정책을 다 쏟아부을 것이 아니고 필요한 정책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려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무엇을 줄 것이냐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되게 강조되고 있는 부분은 언어교육 분야, 취업 분야, 자녀교육, 가족 지원, 이렇게 3-4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여가부에서 실행하고 있는 언어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법무부에서 실행하고 있는 언어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제대로 실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언어 부분이 해소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찾아서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빈틈을 채워줘야 되는데요. 이 빈틈들을 채워서 요즘 대학에서 많이 하고 있는 그 졸업 인증제 비슷하게 언어 수준 인증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전라북도에서는 이런 인증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실행을 하고 있다. 적어도 우리 전라북도에서 인증하는 이 시스템에 충족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분야에 취업을 하더라도 언어적인 문제는 적어도 없다. 이런 것들을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취업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이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스웨덴 모형은 공공 영역에서 일자리들을 창출을 해냅니다. 그러니까 공공 영역에서 아무 일자리나 만들어낼 수는 없으니까 전라북도 같은 경우 사회복지 서비스 욕구가 굉장히 많은 그런 지역 중에 하나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서비스와 관련된 공공 일자리들을 많이 창출을 해서 그 일자리를 통해서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켜준과 동시에 다문화 여성들이나 다문화 가족들의 취업률을 높이고요, 소득도 높여주고요. 또 자연스럽게 공공 영역에서 취업 훈련이 되면, 어느 정도 취업 훈련이 되면 이제 시장으로 진입하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자활로 이렇게 푸시하는 이런 정책을 우리 지역도 한번 고려해볼 그런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전달 체계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프로그램 중심에서 대상자 중심으로 좀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데이터베이스 디시전 메이킹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이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대안이 오늘 저는 나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문화 마을 학당, 이게 저는 이제 아무래도 다문화 가족들은 교육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언어교육이나 취업교육이나 뭐 이런 것들 교육이 강조되다 보니까 학당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 같은데, 저는 학당보다는 그 코디네이터의 방점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정책 중심으로 이렇게 센터들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일들은 많고 조정은 안 되고 누가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맞춤형 서비스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수요자 중심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코디네이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코디네이터가 중앙에서 내려온 다양한 사업들, 또 부족한 부분들 채워주는, 내지는 또 다문화 가족들이요, 이제 다문화 가족만을 위한 정책 중심에서 이제 지역사회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연계할 것인가, 이걸 고민할 시점이 됐는데 이 부분을 코디네이터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례관리자인 거죠. 수요자 중심의 사례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상자 중심의 정책 운영이 가능한 그런 신규 시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문강 씨. 예. 저희가 뭐 이렇게 지금 다문화, 김광욱 교수님이 다문화 마을 학당이란 그런 새로운 그 정비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마을 학당 그러면은 다문화 센터가 공간적으로 있고 물리적 공간이 있고 어느 곳에 다문화 학당이라는 물리적 공간이 또 하나 있는 걸로 인식이 될 수가 있어요. 학당이란 이름은.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이 부분을 다문화 지원 체계의 어떤 시스템으로 봐서요. 저희가 지금 거점 교육을 3개 지역에 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좀 롤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제 지역의 이제 금산면의 새마을 금고에서 이 지역의 그 여성분들이 결혼 이민자를 위한 공간을 새마을금고에서 제공을 해주시고요. 이분들이 매달 뭐 이렇게 일부에 회비를 내셔갖고 다문화 가족을 위해서 자조 모임 형식으로
해서 공동체적으로 토의도 같이 하고 뭔가 지역에서 필요한 것을 이끌어내는 그런 일들을 하는 좋은 이웃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모임이 생긴다는 걸 알고 다문화센터에서 저희가 11호 해서 한국어 교육을 주 1회 지원하고 있는데 기존에 이 지역의 결혼 이민자들이 20명 약간 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저희가 집합교육을 센터에서 김제시 시내 지역에서 하게 되면 대부분 뭐 많이 나와야 연간 절반 정도를 넘지 않습니다. 7, 8명, 10명 이러는데 지금 현재 20명 중에 거의 다 한 번씩은 나와봤고 그리고 취업이 있다든가 이런 친구들은 쉬는 날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나름대로 그 다른 거점 지역보다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선생님이 나가서 한국어 교육을 하시면서 지역에서 이제 나름대로 그 결혼 이민자가 어려움이 있거나 이러면 저희가 상담도 지원 체계를 하고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다문화 요런 어떤 지역의 면 단위에 저희가 손길이 좀 미치지 않는 그런 원거리 지역에 이제 한국어 교육을 좀 내서 이들이 센터를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센터 이용률도 좀 증가를 시키고요. 거기에 이 오다 보면 이 참여하는 결혼 이민자들의 다문화 가족 중심의 가족 통합 교육을 지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들이 나름대로 지역의 이제 공동 자원을 통한 그 자조 모임 형식의 공동체적인 성격이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1년에 한 4억 5천 내지 4억 7천 정도 돈을 쓰는데 도가 도대체 무슨 서비스를 도민에게 주고 있는지 말하자면 서비스 수혜자인 도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이 소통이 안 되는 게 문제고, 두 번째는 그런 서비스도 지금 아까 우리 김광익 교수가 말씀드린 사실은 맞춤형으로 가져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인 공급도 많고, 그래서 모든 게 소통에서 다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고민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이정철 한국언론진흥재단 과장님, 우석대학교 강신기 교수님, 전주대학교 박승환 교수님이 와주셨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페이스북을 포함해서 뉴미디어 혹은 소셜미디어입니다. 가장 그 관공서에서 가장 그 빠르게 움직이는 게 새로운 미디어를 관공서에서 제일 빨리 합니다. 일반적으로 민간 기업보다 오히려 더 빨리 합니다. 왜냐하면 성과, 새로운 걸 했다라는 것 때문인데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세 가지인데요. 이퀄티, 매체로서의 영향력이 있느냐, 질적으로 매체로서의 영향력이 있느냐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evaluation, 평가인데요. 그 매체, 돈을 썼으면 이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 engagement, 관계 형성입니다. 정말 소통할 수 있는 매체이냐라는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전북도청이 진행해오던 방식대로 보면 전략적으로 앞에서 말씀하신 통합 어떤 매체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됐으나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또 가장 중요한 매체를 그냥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를 생산해야 됩니다. 홍보할 자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전북도에. 근데 이 콘텐츠를 어떻게 맛있게 홍보를 해야 될지에 대한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그 콘텐츠를 도내 그리고 전국적으로 홍보를 한다면 전북도의 위상, 전국에서의 인지도는 굉장히 상승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강신기 교수님. 너무 많은 좋은 정책들을 하고 계시니까 그 중에서 무엇을 알려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것이 결론적으로 보면은 전라북도라는 것이 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은 언제든지 조금씩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바뀌고 새로운 정책들이 끊임없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모든 광고들이 이루어지고 나서 전북도민 속에 마음속에 남아있는 꼭 하나 남는 인상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컨셉이고 브랜드 이미지고 슬로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연 그게 뭘까라고 했을 때 전라북도는 좋은 거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천년의 비상이라는 점. 예를 들어서 새만금을 하시는 정책을 하시는 것들도 천년의 비상을 위한, 전북도의 천년의 비상을 위한 새로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오늘 자원봉사를 하시는 것들도 천년의 비상을 위한 전라북도의 노력이죠. 그래서 그 모든 광고들을, 그 모든 노력들을 하나의 컨셉이나 이거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년의 비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걸 정해서 지사님이 목표로 하고 전북도민이 마음을 합치는 어느 목표를 위해서 그 목표를 정하기만 한다면은 그 목표를 위해서 동시에 모두가 그 광고를 보고 생각하면서 아 그래 전라북도가 좋아지고 있어라고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오프라인 부분에서는 예산이 작다 하더라도 하나의 통일된 개념에서 접근한다면은 브랜드라는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좋은 방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SNS에 그 지금 트위터가 2만 명이고 지금 굉장히 많은 PCRM 같은 4만 5천 명, 6천 명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그 사람들이 다 참여할까요? 대개 어제 그 제가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보면은 좋아요를 하는 사람이 한 500명 수준, 뭐 일단 봤다는 사람 한 1000명 정도겠죠. 그분들이 저희가 좋은 아이디, 좋은 정책들을 내놓고 했는다고 딱 관심을 가질까요? 그건 저는 하나의 이슈가 폭발적인 하나의 이슈가 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이때까지 SNS를 안 하시는 분들이 전부 전북도의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에 가입을 하고 할 수 있는 요인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과연 뭘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저는 모델을 뽑아야 됩니다. 그 모델이 누굴까요? 전북도민이 뽑아놓으신 대단하신 분이 있으십니다. 모델이 지사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아니 저희가 어떤 정책을 발표를 한다 하더라도 지사님이 움직이시는 것보다도 관심이 없습니다. 제 손으로 지사님을 뽑아놨기 때문에 지사님이 움직이시면 관심이 일단 갑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먼저 뉴스메이커가 되셔야 되고 좀 더 획기적이고 반전이 있는 그러면은 SNS의 도청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관심을 기울이면서 더 촉발되고 도민들이 더 자부심을 가지면서 좋은 전북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앞으로는 좀 말춤을 좀 많이 추어야지. 자, 그다음에 우리 박승환 교수님. 네. 우리 지역에는 한옥마을, 익산, 미륵사지 등등 많은 유난이 있었지만 매년 방문했을 때 사실 좀 아쉬운 점은 한 번 방문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방문할 게 뭔가 만들려면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변화. 물론 노력을 해가지고 많은 변화를 갖추고 하지만은 우리 지역이 아쉽게도 그 좋은 전시들을 할 수 있는 그 미술관이라든가 전시장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갤러리들도 많이 부족하고 물론 갤러리 명칭은 있지만은 실제로 갤러리의 갤러리의 가장 중요한 점은 그 작품을 판매하는 겁니다. 판매하고 입장 수입을 해가지고 좋은 작품을 유치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내가 알기로는 전라북도에 정상적인 갤러리, 그러니까 큐레이터나라든가 학예사에 있는 갤러리는 한두 군데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부분, 물론 도립미술관은 빼고 좀 멀리 떨어져 있고 거리적으로는 조금 위치가 떨어져 있어가지고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작지만 아주 전문화된 현대 문화예술을 위한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큰 거, 영화제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작지만 이런 작은 것들 아기자기하고 한 번 두고 두 번 보고 계속 와서 항상 바뀔 수 있는 거. 그리고 요즘에 많은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하면서 40대, 50대, 60대까지 지적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어떤 문화예술 정책, 이제는 어떤 각설이나 흥 가지고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조용하고 전문화되고 감성해졌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연구하고 그 다음에 같이 교류할 수 있는 이런 소통의 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안해 봅니다. 9분의 소중한 말씀이셨고 그 다음에 2분의 또 추가적인 말씀이 계셨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소통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특히 다문화가족 자원봉사를 활성화해서 여러분 도민들이 훨씬 행복한 그런 전라북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전문가 토론자 여러분, 그 다음에 플로에 나와주신 도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